요즘에 저를 좀 사칭하는 불법 리딩방이나 텔레그램 또 단톡방들이 굉장히 좀 많아지고 있는데 각별히 여러분들이 좀 주의를 했으면 좋겠어서 이렇게 좀 영상을 찍게 됐고요. 실제 피해 사례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런 리딩이라든가 이런 걸 전혀 하고 있지 않거든요. 저를 사칭한 어떤 문자가 온다거나 그런 걸 받으셨을 때는 그냥 무시를 하시거나 꼭 신고를 꼭 해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염승환 이사입니다. 오늘 2024년 5월 15일 날 아마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실 것 같고요. 저는 이제 5월 13일 날 이틀 전에 좀 미리 좀 찍어 놓고 있고요. 요거는 이제 반도체 함께 배우기예요. 그래서 반도체가 사실은 뭐 제가 옛날에 끝났다라고 선언을 했지만 계속 기술이 바뀌기 때문에 뭐 이제 끝낼 이유는 없고요. 중간중간 계속 업데이트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함께 배우기 편 또 오늘 이틀간에 걸친 이제 시리즈인데 그래서 오늘 올라가고 또 그 이번 주 아마 주말에 또 이제 2편이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약간 이제 구도를 어떻게 좀 짜봤냐면 파운드리 뭐 회사들 있잖아요. TSMC랑 삼성전자가 있는데 여기에 또 우리나라 기업 중에 디자인하우스를 예전에 한번 저희 반도체 함께 배우기에서 공부했잖아요. 그때 한번 간략하게나마 좀 공부를 했었는데 오늘은 좀 심화학습을 한다는 기분으로 생각으로 관련 기업 두 개를 딱 뽑아가지고 공교롭게도 약간 제가 좀 그 이 경쟁 구도를 좀 붙였어요. 사실 뭐 TSMC의 삼성전자가 뭐 어쩔 수 없죠. 현실은 경쟁이 아직은 안 돼요. 그건 뭐 엄밀한 사실이니까 삼성이 후발주자로 쫓아가는 건데 근데 거기에 관련된 디자인하우스 두 개가 있어서 꼭 이 기업들을 분석하려고만 하는 건 아니고 왜 AI 시대가 지금 열렸잖아요. AI 시대가 열린 상황에서 TSMC랑 우리가 삼성전자를 계속 주목해야 되는 이유 이 두 기업이 정말 중요해요. 중요하고 거기 관련된 이제 밸류체인 이제 그 중에서도 디자인하우스가 앞으로 좀 방향성을 봤을 때 꾸준히 성장하지 않을까 해서 어쨌든 좀 흥미를 돋우기 위해서 좀 일부러 이렇게 두 회사를 좀 경쟁 구도로 좀 붙였으니까 그렇게 좀 약간 좀 의도된 거다라고 좀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시간은 TSMC랑 에이징랜드 위주로 설명해 드리고 이제 그 다음 시간은 삼성 파운드리랑 AD테크 AD테크 또 ARM 있죠 영국에 그 회사 위주로 이렇게 한번 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이제 요게 한 제가 블로그를 보다 보니까 이제 어떤 분이 이런 내용이 있어가지고 한번 소개를 해드리면 AI 시대에는 뭐 이 말이 진짜 맞는 것 같아요. 모든 것은 다 반도체로 만들어집니다. 그죠? 여러분도 아마 동의하실 것 같고 무어의 법칙이라고 혹시 아세요? 반도체 가격이 2년마다 반토막 나는 거예요. 반도체 가격이 저런 일이 계속 이어지면 물가 상승은 없겠죠. 예. 근데 한계 이제 봉착은 했지만 반도체 가격이 2년마다 떨어지는 건데 절반으로 샘 알트만이 21년도에 자기 블로그에 이런 걸 썼어요. 무어의 법칙이야. 모든 것이. 그러니까 반도체만 아니라 수십 년 동안 주택, 교육, 음식, 의복 등 모든 것의 가격이 2년마다 절반으로 떨어지는 세상을 한번 상상을 해봐라. 이렇게 또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게 이제 무어의 법칙이라고 좀 이렇게 모든 것에 대한 무어의 법칙이다. 이렇게 좀 알려져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블로그에 보면 실제 제가 이게 들어가 보니까 여기 있잖아요. 여기다가 요게 지폐예요. 달러인데 저게 뭘로 바뀌냐면 요게 뭔지 아세요? 요게 반도체입니다. 반도체. 그러니까 지폐에다가 딱 마우스를 놓으면요 반도체로 바뀌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앞으로의 시대는 반도체가 돈이 되는 시대라는 거죠. 훨씬 석유의 시대였잖아요. 근데 석유의 시대가 저물고 반도체로 넘어가는 그런 시대로 가고 있다. 그래서 모든 것이 그러니까 이렇게 가격이 떨어진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샘 알트만은 이제 AI 관련 기업의 대표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생각하기로는 반도체로 모든 게 앞으로 다 만들어지니까. 근데 앞으로 반도체 가격은 중장기적으로 떨어집니다. 반도체 가격은 항상 원가 절감을 하기 때문에. 근데 그러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가격이 떨어질 것 같다. 근데 이런 일이 진짜 발생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주택, 교육, 음식, 의복 가격이 진짜로 저렇게 떨어지면 금리는 계속 낮아지겠죠. 예. 뭐 주식시장 계속 좋을 것도 같은데 근데 저런 일이 있을까요? 과연 저도 잘 상상은 안 갑니다. 주택 가격이 떨어질까요? 교육비가 떨어질까요? 글쎄요, 지금으로는 좀 상상하기가 쉽지 않은데 아무튼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건 저게 실현된다 이거보다도 그만큼 반도체가 중요하다. 요걸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AI 시대에 반도체. 그리고 이제 KB증권에서 나왔던 이제 자료 중에 하나인데 결국 지금 메타도 그렇고 주가가 실적이 좋은데도 부러진 이유는 이거 가지고 근데 AI 알겠다. 근데 돈 언제 벌 거냐? 이거에 대한 답을 지금 못 줘요. 인터넷이 나왔는데 인터넷 가지고 그래서 뭐 어쩌려고 돈을 누가 버는데 그거에 대한 해답을 준 회사가 누구죠? 구글이었죠. 인터넷 검색. 우리 한국에선 네이버. 네. 그런 회사들이 이제 검색 시장을 장악을 하면서 막대한 돈을 벌었고 실제로 관련주들이 많이 올랐죠. 그럼 AI는 그러니까 인터넷 시대에 인터넷을 구축할 때 통신 장비나 이 통신과 관련된 기업들이 처음엔 엄청 올랐어요. 그래서 그때 옛날 SK텔레콤도 주가가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2000년에 버블 터질 때. 네. 근데 마치 지금의 반도체랑 비슷한 거죠. 근데 그걸 이용해서 돈 버는 기업은 몇 년 후에 나왔죠. 구글과 네이버. AI도 똑같아요. 지금 AI도 초기 단계다 보니까 이걸로 돈 버는 기업은 아직 없어요. 이걸 활용해서. 대신에 이거를 활용할 수 있게 지원해주는 인프라 회사들 있죠. 그 회사가 누구예요? 엔비디아, 반도체, SK하이닉스, 전력기기, 뭐 재룡전기, 그죠? LS 같은 전선, 네, 이런 업체들, ESS, 요런 이제 그 전력을 이제 지원해주는 그런 업체들, 이런 업체들이 지금 인프라를 깔아주니까 돈을 벌고 있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거기서 끝나면 안 되고요. 그런 걸 이용해서 이제 AI 기술을 통해서 돈 버는 기업이 나와야 돼요. 근데 아직 안 나왔어요. 옛날에 여기 제임스 와트도 전기기관을 먼저 발명한 건 아니에요. 이 제임스 와트보다 먼저 발명한 사람이 있었죠. 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디슨이 먼저 발명한 게 아니고요. 이 모바일 인터넷도 스티브 잡스가 먼저 한 게 아니라 스마트폰도 사실은 그 전에 나왔던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걸로 돈 번 사람들이에요. 이걸 가지고. 그러니까 자본주의의 특징 중에 하나가 어떤 기술이 나온다고 돈이 되는 게 아니라 그 기술을 대중화시켜서 돈 버는 천재들이 나와요. 나옵니다. 반드시 나와요. 그래서 세상을 바꿔버리죠. 그래서 이제 샘 알트만이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이 될 수도 있고 뭐 저커버그가 될 수 있고 누가 될지 몰라요. 네. 근데 그런 이제 이런 기술을 이용해서 누군가는 또 제2의 스티브 잡스가 나오겠죠. 뭐 일론 머스크가 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샘 알트만이 했던 얘기가 다가오는 변화를 막을 수는 없다. 우리가 이를 받아들이고 계획을 세운다면 이를 활용하여 훨씬 더 공정하고 행복하며 번영하는 사회를 만들 수 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AI가 오는 세상을 막을 수는 없대요. 네. AI도 여러 문제가 있잖아요. 우리 일자리를 뺏을 수도 있고 또 저를 막 이제 저랑 똑같은 걸 만들어서 예, 그 AI가 저를 위조하는 거죠. 예, 그럴 수도 있는 거고. 예, 워런 버핏은 그런 걸 되게 위험하다고 표현을 했잖아요.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런 변화를 AI가 또 주는 효용이 워낙 크기 때문에 이걸 바꿀 수는 없을 것 같다.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러니까 저도 이제 AI 공부를 많이 하고 뭐 반도체 공부 많이 하면서 매 주말마다 이런 자료 만들거든요. 주말에 정말 집에서 뭐라고 해요. 예, 그러니까 뭐냐면 전 당연히 이해 가죠. 우리 딸도 예, 당연히 아니 좀 이렇게 좀 놀러도 가고 예, 이러면 좋은데 제가 이제 이거 이제 주말에 이런 자료들만 만들고 있다 보니까 제가 봐도 좀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예. 근데 이제 저는 또 이게 재밌어요. 이런 자료 만드는 게 워낙 재밌어가지고 힘들긴 한데. 근데 이제 이런 걸 만들면서 제가 더 느낀 게 뭐냐면요. 그 결국엔 지금 대격변의 시대에 와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전 세계적으로 정치 경제도 되게 혼란스럽죠. 막 전쟁 나질 않나. 미국과 중국은 뭐 서로 다투고 끝날 기미는 안 보이고 여기서 지금 인터넷의 AI 시대로 넘어가고 예. 그럼 자동차도 전기차로 바뀌려고 하고 있고 정말 수많은 것들이 바뀌어요. 이게 동시다발적으로 오고 있어요, 실제.
그럼 여기서 투자하신 분들은 이게 위기이자 기회이거든요. 여기서 도태되는 기업을 잘못 선택하면 정말 힘들어지는 거고, 이 기회를 활용해서 성장하는 기업은 거기에 편승을 하면 큰 부를 읽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그런 변곡점에 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계속 이런 공부를 해야 됩니다. 예, 더욱더 변혁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자료도 더 만드는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걸 통해서 좀 더 공부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주말을 반납하고 아무튼 만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그리고 이제 이게 옛날에 인터넷 시대에 보면 인터넷 시대의 주인공들은 여기죠, 여기. 처음엔 통신 인프라, 인터넷만 깔아야 되니까. 이게 시스코예요, 미국에. 그 다음에 인터넷 서비스 제공하는 업체들. 예. 옛날에 AOL이었나? 예. 아무튼 그랬던 것 같아요. 지금 타임워너에 인수됐는데 통신 서비스 제공하는 회사. 그 다음에 보안 회사. 그리고 이제 컴퓨터, 예.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 그리고 그 다음에 이걸 활용해서 돈 번 기업이 이제 전자상가, 아마존. 그 다음에 검색회사, 구글. 이런 회사들이 순차적으로 인터넷이 열리면서 차근차근 주도주 바톤 터치를 한 거예요. 근데 지금 보면 이게 이제 오른쪽에 AI 시대 주인공 후보들인데, 여긴 반도체입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반도체예요. 아직은 반도체예요. 아직은 소프트웨어가 아니에요. 소프트웨어는 아직 좀 빠르고, 근데 언젠가 소프트웨어로 넘어가겠죠. 근데 그 소프트웨어 기업 중에 누가 승자가 될지 제가 알 수가 없어요. 제가 이제 AI도 한번 할 때, 함께 배교할 때 일부러 소프트웨어 기업은 뺐거든요. 뭐가 될지 저도 모르니까, 그 상황에선. 근데 거기서 승자가 될 기업들은 또 나오겠죠. 예. 근데 그건 좀 지켜봐야 되겠고. 그래서 어쨌든 이제 이 AI 시대의 주인공 후보들은 아직까지는 반도체인데, 여기에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그 다음 TSMC도 있고. 예. 그래서 어떤 기업이 승자가 될지는 우리가 한번 흥미롭게 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해드릴 건 뭐 아직까지는 반도체니까요. 그래서 이제 AI 반도체 얘기를 좀 할 텐데, 반도체 생태계는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AI 반도체는 주문형이에요. 주문형. 미리 만들지 않아요. 주문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런 주택, 그러니까 이런 이제 건물을 만든다고 치면, 예, 여기 보시면 이 건물 설계하는 회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 따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설계하는 회사 누구죠? 반도체 설계하는 회사. 오픈 AI, 엔비디아, 구글, 아마존, 메타 다 각각 칩을 설계합니다. 실제 애플도 있고. 예. 그리고 이걸 만들어주는 회사가 여기 있죠. 제조업체. 한마디로 건설사 같은 거죠. TSMC, 삼성전자, 하이닉스, 마이크론, 인텔. 이 회사들은 반도체를 제조하는 회사들이에요. 전 세계에 몇 개 없어요. 다 구조조정 돼가지고. 그리고 중간에 뭐가 있죠? 이거를 이 회사들이 잘 만들 수 있게 한번 이 제조용 설계도로 바꿔주는 회사들. 그 회사가 누구죠? 디자인하우스죠. 디자인하우스는 예전에 한번 또 한 번 더 해드릴게요. 그래서 TSMC에 속해 있는 회사가 에이징랜드고, 삼성전자에 속해 있는 회사가 가온칩스랑 AD테크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 가온칩스보다 이제 AD테크를 말씀드린 이유는, 예전에 한번 가온칩스는 파운드리 할 때 자세히 한번 설명드린 것도 있고, 또 지금 오늘 할 건 AI 쪽이잖아요. 그래서 이 가온칩스는 제가 작년에 분석했을 때는 차량용 쪽이 좀 많긴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AD테크는 자료도 별로 없어가지고 제가 뭐 분석하고 싶어도 몇 장 없었어요. 근데 이제 이번엔 자료들도 많이 나오고 공개되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TSMC는 에이징랜드를 골랐고, 사실 에이징랜드밖에 없어요, 우리나라 기업 중에. 그리고 삼성전자 쪽에서는 AD테크를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에이징랜드를 할 예정이고, 근데 어쨌든 이제 이 기업들이 중간에서 이렇게 가교 역할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예. 근데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이 회사들도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반도체 시대인데 설계하는 회사는 정말 많아요. 그잖아요. 설계. 화장품하고 비슷한 얘기인데, 화장품 브랜드는 많은데 만들어주는 회사는 제한돼 있어요. 예. 근데 반도체도 똑같죠. 반도체 만들어주는 회사 몇 개 없어요. 그리고 특히 이런 주문형 반도체 있죠. 비메모리. 메모리는 삼성과 하이닉스, 마이크론이니까. 근데 여기서 오늘 할 얘기는 하이닉스랑 마이크론 빼고 비메모리만. 비메모리는 3개예요. 인텔까지. 근데 인텔은 지금 아직 경쟁력이 좀 떨어져 있고, 결국 둘 간의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이 수많은 반도체를 만드는데 삼성과 TSMC 둘이 맞붙는 거죠. 네. 그러니까 둘 다 좋은 거예요, 사실. 시장이 계속 커지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반도체 제조하는 회사들이 정말 점점 더 이 AI 시대를 맞아서 희소성이 더 부각될 수밖에 없다. 근데 지금 TSMC가 너무 잘하니까 삼성이 좀 묻혀 있는 거지. 결국 이 양강 체제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보시면 엔비디아 AI 가속기를 다 쓰거든요. 지금 이제 AI를 운영을 하기 위해선 학습을 해야죠. 예, 여기 머릿속에 이제 집어넣어야 되는데 이걸 하는 이제 그 데이터 센터 이런 것들 많이 짓고 있잖아요. 근데 엔비디아 AI 가속기 너무 비싸요. 대신에 엔비디아는 돈 이렇게 많이 벌죠. 엔비디아는 좋죠. 우리 것만 써. 비싸도 방법 있냐? 이제 이런 식이에요. 근데 써야 돼요. 울며 겨자 먹기로. 엔비디아 거 안 쓰면 답이 안 나옵니다. 비싸도 써야 돼요. 왜? AI는 비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은 초기에 투자를 해서 최대한 성능을 뽑아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수많은 CEO들, 아마존, 뭐 오픈 AI, 또 인텔, 뭐 구글, 예, AMD, 또 메타 이런 이제 각각의 CEO들이 적극적으로 지금 이제 어쨌든 예, 투자를 하고 있고 물론 이제 그 AMD 같은 경우에 조금 예, 경쟁자니까 그러겠지만 엔비디아 가속기는 아무튼 너무 비쌉니다. 예, 그래서 그러나 안 쓸 수는 없고 그래서 보면 이게 비용이 엄청나대요. 챗GPT 한번 검색하는데 0.04달러인데 구글 검색량의 10%를 챗GPT가 차지하게 되면 오픈 AI가 65조 원의 GPU가 필요하대요. 예. 구글 검색량의 10%를 만약에 챗GPT를 사람들이 쓴다. 그 10%를 그러니까 구글 검색하는 사람들의 10%가 챗GPT로 넘어가면 그 비용이 1년에 이제 65조가 되는 거죠. 어마어마하죠. 65조예요, 65조. 비용이. 예. GPU가 필요한 게. 예. 그럼 연간 운영 비용은 22조라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GPU만 65조가 필요하고 그걸 이용해서 이제 연간 운영하는 비용은 22조나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막대한 돈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엔비디아 이거를 여기서 비용을 좀 줄여야 돼요. 네. 근데 지금 방법이 없는 거죠. 근데 이제는 좀 바뀔 겁니다. 지금은 학습을 해야 돼요. 여기 우리 공부하는 거 있죠. 그래서 시험 문제 풀이해야 되죠. 그래서 학습할 때는 엔비디아 거 씁니다. 어쩔 수 없어요. 시험할 땐 최대한 비싼 뭐 과외 선생님한테 과외를 받든, 예, 예, 아니면 학원을 다니든, 예, 아니면 내가 비싼 뭐 참고서를 사가지고 예, 공부를 하고 시험 문제를 잘 풀어야 되니까 일단 공부할 땐 돈을 막 써야 돼요. 어쩔 수 없죠. 예. 그래서 이거 막 훈련을 합니다. 여기에는 GPU랑 HBM이 들어가요. 근데 거기에 이제 데이터 센터 같은 거 운영을 하니까 뭐 액침 냉각, 전력망 막 이런 게 다 깔립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이제 수혜를 받았던 거죠. 예. 근데 이제는 이제 애플도 여기에 참전을 할 텐데 그 스마트폰 가전제품이나 이런데 이제 본격적으로 탑재가 될 거예요, AI가. 그래서 이제 추론, 문제풀이할 시간이 점점 다가옵니다. 이건 많은 이제 그 미국의 전문가들도 얘기를 하고 있죠. 학습도 계속 해야 되지만 추론으로 간다. 문제풀이 할 때는 가벼워야 돼요. 빨리빨리 풀어야 돼요. 풀고 저전력이면 좋고 효율성이 중요합니다. 기기에 또 탑재돼야 되니까. 그래서 이럴 때는 이제 인공지능에 특화된 칩 있죠. NPU라 그러죠. 이런 칩, LLW 저전력 칩, 이런 칩들이 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삼성전자한테도 기회가 올 수 있는 거죠. 애플도 아이폰이 있으니까.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메타가 이제 이런 칩들을 직접 자체적으로 제작을 하는 거죠. 아마존도 있고. 예.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결국 아직 넘어간 건 아니고요. 이제 넘어갈 수 있는 단계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학습은 이런 이제 그 엔비디아 이런 이제 대형 이게 AI 가속기예요. AI 가속기가 여기 GPU 들어가 있고요. 옆에 한 4개 정도의 HBM이 들어가 있어요. 요거 이제 AMD 거고, 요거 이제 엔비디아 신제품. 예. HBM3E가 이제 여기 들어가고, 듀얼이죠, 듀얼. 예. 가속기가 아마 2개 아마 들어가는 걸로 아는데, GPU가. 그래서 요걸 통해서 학습을 하게 되고, 근데 추론은 이제 문제풀이를 잘하면 되니까, 추론할 때는 NPU가 이제 필요한 거죠. GPU는 이거 예전에 한번 AI 할 때 설명드렸던 건데 GPU는 인공지능 전용 반도체가 아니에요. 뷔페처럼 모든 걸 다 먹을 수 있는 그러니까 범용 제품입니다.
예, 인공지능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NPU는 예를 들면 파스타면 파스타, 예, 뭐 초밥이면 초밥, 여기에만 특화된 거죠. 그것만 분석하는. 그러니까 인공지능을 위해서 탄생한 반도체, 뉴럴 프로세싱 유닛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저전력이 또 장점 중에 하나고 연산 속도도 CPU나 GPU보다 훨씬 빠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쪽으로 넘어가겠죠. 근데 사실 애플도 이미 아이폰에 이 NPU 적용해 있어요. 이미 들어가 있어요. 2018년부터인가 적용해 있고 사진 자동 보정해 주는 거 있잖아요. 시리. 근데 조만간 이제 뉴스를 보니까 6월 10일 날 세계 개발자회의가 열릴 텐데 거기서 애플이 아마 AI 기능을 선보일 수도 있다. 뭐 이런 내용도 있긴 있더라고요. 한번 지켜봐야 되겠지만 이 NPU가 새로운 건 아니에요. 삼성에도 들어가 있고 애플 아이폰에도 이미 탑재돼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잘 이제 효용을 못 느끼는 거죠. 네, 요런 정도의 효용이다 보니까 사진 보정하고 제한된 거죠, 아직은 기능이. 근데 어쨌든 이제 학습에서 추론으로 가면 제가 이제 왜 이런 걸 거창하게 말씀드리냐면 드디어 맞춤형 반도체 시대가 열려요. 이걸 ASIC라 그래요. 맞춤형 반도체. 제가 원하는 대로 만들어 주세요. 그러면 이제 삼성이나 TSMC가 받아서 다 만들어 줍니다. 종류가 너무 많아요. 예. 그러니까 진짜 다양한 칩들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뭐냐면 학습할 때는 똑같아요. 네. 학습할 때는 범용 GPU로 지금 제 뭐 그 공부할 때도 뭐 학생들마다 다 다르긴 하겠지만 뭐 예를 들면 이거죠. 1타 강사한테 다 듣는다거나 아니면 정말 그 쪽집게 뭐 참고서가 있다. 그것만 보는 거죠. 예. 대신에 가격이 비싸겠죠. 그렇게 하다가 문제 풀이할 때 이제 각각 다 알아서 풀어야죠. 자기만의 공부한 걸 가지고 문제 풀이할 때. 그래서 성적이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런 시대로 가는 거죠. 그래서 맞춤형 반도체 시대로 이제 넘어갈 준비를 하는 거고 2024년 기준으로 이 맞춤형 반도체 점유율은 일단 이제 구글이 제일 높고요. 그다음에 테슬라도 하고 있어요. 도조라고. 이름들 나와 있죠. 아마존, 인퍼런시아, 마이크로소프트 아테나, 알리바바, 메타 이런 순으로 모건 스탠리에서 나왔던 자료라고 하는데요. 예, 올해 예상 점유율이 저렇게 나와 있습니다. 구글이 직접 만드는 게 아니라 구글은 설계하죠. 설계해서 저걸 누가 만들어주냐면 TSMC가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범용 GPU에서 이렇게 넘어간다. 예, 추론용으로. 그래서 이런 쪽으로 이제 정말 다양한 칩들이 쏟아져 나온다. 엔비디아 칩에서 이제 분산되는 거죠. 그리고 제이미 다이먼 회장과 워런 버핏도 AI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했죠. 예, AI의 영향은 대단할 것 같다. 워런 버핏도 이제 얼마 전에 있었던 버크셔에서의 주총에서 되게 무섭다 그랬어요. 핵무기급 파괴력 갖고 있고 난 아마 어느 이상한 나라에 있는 내 자신에게 돈을 송금하게 될 것 같다. 한마디로 자기를 본돈 이제 위조한 거죠. 위조한 새로운 워런 버핏이 또 있는데 거기에 내가 거기에 돈을 송금할 수도 있대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런 이제 위조하고 사람을 복제하고 이런 거는 무섭다는 거예요. 예. 이런 이제 무서운 얘기도 했지만 그만큼 AI가 핵무기급 파괴력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성장한다는 건 또 인정은 했는데 부작용을 되게 좀 강조 많이 하셨어요. 근데 공통적으로 AI가 오는 건 뭐 막을 방법이 없는 것 같다. 왜? 램프의 요정 지니가 지금 밖으로 나왔거든요. 늘 방법이 없대요. 그렇게 또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AI 한번 이제 배경부터 좀 설명해드렸고 맞춤형 시대가 오는데 근데 이제 이거를 독식한 기업이 누구죠? 바로 TSMC입니다. 그래서 TSMC의 모리스 창이 이제 이 파운드리 요 회사를 만들었죠. 그래서 1970년대에 앞으로 반도체가 많이 쓰일 걸 미리 알고 미국 반도체 기업들한테 내가 만들어줄게 먼저 사업 제안을 했대요. 근데 거절당했어요 그때는. 그래서 대만 가가지고 대만 정부가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줘가지고 우리는 고객과 경쟁 안 한다. 여러분의 제품을 우리가 다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대신에 여러분과 경쟁 안 하고 우리는 그냥 파운드리만 하겠습니다. 이 전략에 먹혀서 이 수많은 고객사, 특히 애플의 칩을 전량 수주하면서 삼성을 완전히 이겨버렸죠. 예. 그래서 예, 파운드리 사업을 개척했고 지금도 이렇게 고성장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 반도체 밸류체인 우리 한번 공부를 해봤죠. 근데 이제 반도체라는 건 어쨌든 이제 그 종합 반도체 기업은 모든 걸 다 하는 기업이지만 이게 칩리스,
팹리스 설계만 하는 회사가 따로 있어요. 보통 이제 팹리스라고 그러죠. 설계만 하는 게. 예. 그리고 이 IP 칩리스는 IP는 뭐냐면요, 반도체 설계 도구. 반도체를 설계하려면 뭔가 각각의 블록이 있어야 돼요. 도구. 그걸 만드는 회사가 칩리스. IP 반도체 IP 기업이에요. 그다음 팹리스는 설계만 하는, 우리 보통 아까 말씀 구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또 퀄컴, 엔비디아 다 설계만 합니다. 만들진 않아요. 그리고 디자인하우스에는 이 설계도를 넘기면 디자인하우스가 가공을 합니다. 제조용 도면으로 바꿔줘요. 그리고 파운드리 기업에 넘기죠. 이게 삼성과 TSMC죠. 그리고 요거 다 만든 다음에 후공정 업체에 맡겨요. 자, 이거 나 다 만들었으니까 너네가 테스트하고 조립까지 다 해. 예, 이렇게 해서 넘기면 오사트 기업이 그걸 다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이제 그 고객사에 넘기는 거죠. 종합 반도체 기업은 이걸 다 하는 회사예요. 그냥 자기가 알아서. 여기가 삼성, 인텔, 하이닉스죠.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뭐 메모리랑 비메모리는 이제 우리 공부해봐서 많이 아시죠. 메모리는 정보를 기억하는 거, 비메모리는 계산하는 거. 그리고 이제 용어 몇 개만 더 설명드리면, 이것도 옛날에 많이 물어보셨는데 선단 공정과 레거시 공정 많이들 물어보시더라고요. 선단 공정은 한마디로 첨단 공정, 미세 공정. 뭐 16나노, 14나노, 11나노 뭐 이런 거 있잖아요. 5, 3, 2, 1. 이게 낮아질수록 이 회로 선폭이라고 그러죠. 이거를 나노를. 이게 낮아질수록 첨단 공정, 선단 공정이라고 합니다. 그 개념이고, 그러니까 최첨단 공정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보시면 제가 좀 알기 쉽게 설명드리려고, 지금의 뉴욕, 여기는 옛날 이게 19세기인가 18세기 뉴욕을 그려달라 그랬거든요. 레거시는 옛날이에요. 옛날 공정. 개발된 지 오래된 공정이에요. 그게 레거시고, 선단 공정은, 그러니까 보고서 보면 뭐 그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레거시, 선단. 처음 보시는 분들이 이게 도대체 뭔 소린지 모를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내용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파운드리 또 설명드리기 전에, 종합 반도체 기업은 모든 걸 다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설계, 생산, 조립, 검사. 원래 다 분업화되어 있는데 일단 종합 반도체 기업들은 이걸 다 합니다. IDM. 파운드리는 이제 그 다른 거 안 하고 그 만들기만 하는 거예요. 제조만.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반도체 생산하는 설비와 시설과 장비를 갖추고 설계를 받아서 위탁 생산하는 거. 근데 이게 돈이 엄청 들어요. 이 공장 하나 짓는데 몇십조 듭니다. 아무나 못해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대표적으로 3개 업체가 시장을 좀 장악을 하고 있는 거죠. 팹리스는 그 설계만 하는 거예요. 공장은 너무 돈이 많이 들고 저거 제조하는 게 만만치가 않아요. 그러니까 TSMC가 정말 엄청난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거죠. 이 고객사들의 불편함을 다 해소해 주잖아요. 다 만들어 주니까 설계도만 가져오세요. 우리가 집 다 지어 드릴게요. 요거죠. 그래서 이 팹리스 회사들, 그러니까 지금은 이 반도체 파운드리 회사들이 고객사죠. 이들이 고객사고, 이들은 지금 주문형 반도체를 보내요. ASIC. 이제 추론 시대로 넘어가면서 수많은 반도체를 만들고 싶어요. 여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많아요. 전 세계로 보면. 그래서 엔비디아, 퀄컴, AMD,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뭐 메타, 아마존 이런 기업들이 이제 대표적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IP 기업은 이걸 좀 많이들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ARM이라고 있죠. 영국에 손정희 회장이 갖고 있는 회사. 이게 뭐냐면 그 레고의 블록 같은 거예요. 블록 하나 조립한 거 있죠. 우리가 레고로 뭘 만들잖아요. 설계도 보고 여기 도면 보고, 그럴 때 그 저걸 만들기 위해서는 하나하나의 블록이 있어야죠. 그런 거예요. 이 반도체에 뭐 예를 들면은 그 나는 뭐 자율주행 기능을 놓고 싶다, 아니면 난 이 반도체에 최고 성능의 뭐 연상 기능을 놓고 싶다. 그럴 때 거기에 맞는 IP가 따로 있어요. 블록이. 그러니까 여기도 보면 블록이 되게 다양하잖아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칩을 만들 때 필요한 어떤 칩의 기능을 구현하기 위해서 필요한 하나의 도구들이다. 이게 있어야 이걸 가지고 설계를 해요. 그래서 반도체 이거 회로 설계하는데 그러니까 팹리스 회사가 IP를 가져와서 설계를 합니다. 저걸 가지고. 그래서 반도체 팹리스는 해당 기능을 필요로 할 때
이미 만들어진 블록을 쓰면 돼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엔비디아가 뭐 엔비디아는 아마존이요. 뭐 칩을 하나 만들고 싶어요. 그래서 설계도를 그려요. 근데 무에서 유를 창조한다고 그냥 자기가 다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기존 거 다 무시하고. 정말 힘듭니다. 근데 ARM이 만들어낸 블록이 있어요. IP가. 그럼 요것만 갖고 와요. 요거 갖고 와서 요거 가지고 설계하면 빠르죠. 번거롭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블록을 일일이 레고 만들 때 내가 레고를 다 만들어 나 이거 레고 내 블록 이거 내가 아예 애초에 그 다 만들어서 내가 직접 하겠다. 이거랑 레고 저 블록 사가지고 블록 그냥 저거 도면 보고 딱딱 꽂아서 하는 거랑 무슨 차이가 있죠? 엄청난 차이가 있죠. 예. 이게 훨씬 빠르죠, 당연히. 예,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대표 기업은 ARM과 시놉시스, 카덴스 이런 세 개의 회사가 대표고 ARM이 제일 유명하죠. 예. 근데 문제는 이 IP가 너무 비싸요. 점점. 예. 문제는 이제 지금 AI로 넘어가면서 이 가격이요. 여기 보면 단일 IP가 80억에 달한다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요게 이제 좀 또 딜레마죠. 아니, 편한 건 좋은데 이것도 너무 비싼 거 아니야? 그러니까 ARM이 잘 나가는 이유가 있는 거죠. 아무튼 가격이 이 블록 가격이 너무 올라가는 거. 근데 그만큼 IP가 중요한 게 자동차에는 1억 개가 들어가고요. 완전 자율주행체 5억 개. 항공기에 1,400만 개. 이 IP가 다 들어가요. 근데 점점 선단 공정, 미세 공정으로 갈수록 비용은 기하급수적으로 커집니다. 64나노가 2.8억 달러인데 여기는 3나노가 10억 달러. 그러니까 팹리스 업계, 설계회사 입장에선 아니 저거 IP 좋은데 가져오고 싶은데 너무 비싸요. 근데 저거 없으면 또 설계하기 힘들고 초기 개발 비용, NRE라고 하거든요. 저게 이제 너무 올라가니까 이제 부담되는 거죠. 그래서 다수의 IP 기업 걸 이제 활용하겠다는 거죠. 이 비용을 분산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의 IP만 쓴 게 아니라 다양한 IP 블록을 좀 조합을 해서 비용을 낮추겠다. 이것도 하나의 트렌드라고 보시면 되겠고, IP 회사는 어쨌든 AI 시장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다양한 반도체가 필요하니까 거기에 관련된 IP가 많이 필요해요. 네. 그러니까 부르는 게 값이에요. 그리고 처음에 뭐 예를 들면 아마존이 와가지고 나 한번 이거 만들어 볼게. 그래서 ARM한테 돈을 주고 가져와요. 처음에 이제 먼저 테스트를 하죠. 시험 개발을 해요. 예. 근데 이걸 만들었어요. 이걸 드디어 만들었다. 그래서 양산에 들어갑니다. 양산 들어갈 때마다 ARM한테 돈 줘야 돼요. 삼성도 줘요. 삼성 엑시노스 있죠. 그게 이제 만들 때마다 뭐 ARM 같은 이제 IP 회사에 돈을 주는 겁니다. 일정 부분. 네. 뭐 퀄컴한테도 주기도 하고. 퀄컴이 또 그런 이제 그 퀄컴의 스냅드래곤이죠. 이제 그걸 쓰게 되면 뭐 그런 걸 주는 것처럼 어쨌든 이제 양산에 들어가면 이제 IP를 갖고 있는 회사한테 라이센스를 또 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IP 비즈니스가 정말 완전 노다지가 된 거죠. 네. 대신에 그래서 주가가 엄청 비싸긴 합니다. 이런 이제 비즈니스 모델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AI 시장이 열리면서 ARM의 목값이 또 올라가는 거죠. 우리나라에서 이제 IP 갖고 있는 대표적인 회사가 오픈했지. 요번에 이제 욕을 많이 먹은 퀄리타스는 갑자기 왜 유상자를 해가지고요. 유상자 해가지고 주주분들한테 충격을 많이 줬죠. 예. 그리고 뭐 칩스 앤 미디어 이제 이런 회사들이 좀 대표적으로 IP 비즈니스를 하는 거죠. 근데 어쨌든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많은 회사가 하진 않고, 그러나 이 ARM이 제일 유명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반도체 디자인 하우스는, 그리고 이제 오늘 설명해 드릴 거는 디자인 하우스입니다. 근데 이들의 IP나 이런 설계도를 받아 가지고 삼성이 이제 제조를 해야 되잖아요. 삼성이나 TSMC가 그거를 중간에 각색을 해줘요. 만들기 쉽게 가교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팹리스 기업의 반도체 설계도를 실제 요 파운드리 회사가 생산 가능하게 물리적 설계로 변환하고 최적화까지 제공한다. 그러니까 실제 만들 수 있게 바꿔줍니다. 제조용 도면으로. 그리고 반도체 공정이 점점 미세화되고 까다로워지다 보니까 파운드리 회사 입장에서는 고객이 많잖아요. 그걸 일일이 다 맞춰가지고 자기가 설계도 바꾸고 이럴 여력이 없어요. 너무 복잡하기도 하고. 그래서 중간에 디자인 하우스가 그걸 교정을 해주면 되게 편리하죠. 예. 그래서 예.
그리고 AI 팹리스가 모든 IP를 또 개발하지 않고 IP를 어쨌든 가져오잖아요, 어디서. 근데 이런 경우도 있어요. AI 팹리스 아마존이 나 만들고 싶은데 ARM 거 IP 써볼까? 근데 그게 아니라 디자인 하우스랑 얘기를 해요. 똘똘한 디자인 하우스가 하나 있어요. 야, 내가 너한테 나 이런 거 만들고 싶은데 혹시 이런 거 보고 너가 IP 중에 좀 좋은 거 좀 골라줄래? 그럼 디자인 하우스가 원래는 설계도 받아서 설계도를 가공해서 저기 삼성에 넘기면 되잖아요. 그 역할만 한 게 아니라 IP를 찾아와요. 앞단까지 가가지고 그거 제가 해드릴게요. 예. 찾아서 이런 IP를 쓰시면 그럼 아마존도 얼마나 편리합니까? 예. 그러니까 이런 역할까지 점점 확대돼요. 그러니까 디자인 하우스가 옛날에 좁은 의미에선 그냥 제조용 설계도로만 바꾸기만 했다는 역할을 했다면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되게 많은 일들을 해요. 이 중간 역할뿐만이 아니라 여기저기 다니면서 완전 천병 역할을 하는 거죠. 동해 번쩍, 서해 번쩍 약간 이런 느낌이죠. 그래서 이제 점점 몸값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죠. 특히 AI 시대를 만나면서. 그래서 요게 원래 핵심은 요겁니다. 이렇게 제조용 설계도로 실제 만들 수 있게 조감도를 요건 조감도잖아요. 요거를 이제 실제 만들 수 있게 설계도로 바꿔주고 그러면 요거를 가지고 해주는 거죠. 최적화된 디자인을 만들어서 반도체를 만들게 해주는 거죠. 그 시스템 반도체는 점점 분업화돼 있잖아요. 그래서 삼성이나 TSMC도 고객이 많아요. 이 많은 고객들의 입맛에 맞게 다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때마다 설계도가 다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막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그 트렌드고, 그다음 디자인 하우스는 근데 종류가 두 개입니다. 아까 첫 번째 말씀드린 일반적인 거. 그러니까 디자인 하우스가 아까 아마존이 삼성에 넘기기 전에 자 디자인 하우스 한쪽을 만나서 자 이거 내가 설계도 만들어 봤는데 이거 삼성이 맡길 거야. 근데 너가 중간에 요걸 가지고 한번 제조용으로 바꿔서 넘겨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그때 매출이 발생해요. 수정해 줄 때. 1.5년에서 보통 2년의 개발 기간이 좀 걸린다고 하는데, 그래서 파운드리로부터 미리 웨이퍼를 예약해요. 이거 이런 주문 받았으니까요. 제가 넘겨드릴 테니까 저희가 이거 수정하고 이거 제조용으로 바꿔드릴 테니까 좀 기다려주세요. 그래서 주문을 넣죠. 그리고 이제 제조용으로 바꿔서 넘기죠. 약간 중간다리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제 이거 예전에 한번 설명드렸던 자료인데 이 머니볼 이 스카우터나 단장, 야구단 단장이 어떤 이제 야구 선수를 스카우트를 이제 할 때 요 중간에서 중간 역할만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자기가 발굴하는 게 아니라 이 선수가 누가 이제 여기 이 오클랜드라는 이 팀의 어떤 선수가 이제 이 선수가 여기 이제 입단을 하려고 하는데 요 파운드리, 그러니까 디자인 하우스의 역할은 이 선수를 보고 우리 팀에 이렇게 하면 잘 맞겠다. 약간 수정만 해주는 역할이죠. 그래서 이 구단에 잘 다듬어서 구단에 맞게 딱 이제 입단을 시키는 거죠. 그런 역할이 이제 VDP다. 그러니까 중간 다리 역할만 하는 거고요. 근데 지금 중요한 건 이제 요겁니다. DSP가 중요해요. 여긴 뭐냐면 이 스카우터가 직접 가요. 고등학교나 대학교 가서 발굴을 해와요. 오클랜드 구단을 위해서 가서 이제 계속 찾아다닙니다. 저 선수 되게 똘똘해 보이는데 우리 오클랜드에 정말 잘 맞겠다. 그래서 선수 몇 명을 데려와요. 그리고 훈련시켜요. 그래서 구단에 입단시킵니다. 구단 너무 좋아하겠죠. 내가 찾은 것도 아닌데 스카우터가 알아서 지시하지도 않았는데 영업을 해온 거예요. 얼마나 대견합니까? 그게 DSP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이 디자인 하우스의 특징은 일단 그 기업의 팹리스의 그러니까 아마존에 먼저 가요. 이 디자인 하우스가 먼저 가가지고 아마존에 가서 이거 이러이러한 거 지금 뭐 만드실 거면 제가 삼성전자 다리 놔드릴게요. 먼저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런 IP 제가 먼저 제공해 드릴게요. IP 제가 다 구해다 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설계만 하세요. 그리고 이 설계도 만들어지면 제가 TSMC나 삼성에도 다리를 놔드리겠습니다. 아마존이야 쉽게 할 수 있죠. 근데 아주
이름 없는 기업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설계하는 회사 중에 잘 안 알려진. 그 회사가 뭘 만들고 싶으면 정말 힘들어요. IP도 없고 삼성과의 연줄도 없고 TSMC 들어가기도 힘들고. 근데 TSMC나 삼성 디자인 하우스가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이런 게 고민되시면 제가 해결해 드릴게요. IP도 구해다 드리고. 예. 삼성 저 친해요. 저 삼성 파트너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계약서 쓰고 만들어서 삼성과 또 얘기를 하겠죠. 이러이러한 고객이 있는데 어떻게 한번 파운드리 위탁 받으실래요? 예. 이런 뭔지 아시겠죠? 그러면 이 디자인 하우스의 몸값은 훨씬 더 비싸지겠죠. 영업까지 해오는데 얼마나 기특하겠어요. 예. 그래서 이쪽보다는 여기가 더 몸값이 비싸요. 이익률이. 요 두 가지 방식으로 나눈다. 그러니까 지금은 요게 더 중요하겠죠. 그래서 디자인 하우스가 모든 걸 관여해요. 그래서 이거를 턴키 비즈니스라 그래요. 그러니까 옛날에 그냥 에이징랜드가 TSMC 쪽 파트너인데 고객이 이제 발주를 주면 제조용 도면으로 바꿔서 넘깁니다. 그리고 TSMC가 만들면 중간에 받아다 넘기면 돼요. 끝. 중간에 그냥 연결 역할만 하는 건데 턴키는 제가 다 해드릴게요. 중간에서 이제 고객과 연결도 하고 그 다음에 이 만든 거를 테스트하고 조립하고 최종 패키징까지도 중간에 이 에이징랜드가 다 해줘 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편해요. TSMC도 편하고 고객도 편하죠. 예, 편하고 그리고 영업까지 다 해주니까. 예, 그러니까 이런 이제 비즈니스 모델을 우리가 턴키 비즈니스라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디자인 하우스가 그러면 이제 알겠고 어떤 역할을 하는지는 이제 좀 설명드렸죠. 그래서 벌써 시간이 40분 지났는데 이거를 제가 1부에 다 끝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부러 1, 2부로 나눈 거니까 좀 양해해 주시고, 디자인 하우스 산업의 그럼 전방 시장은 뭐냐? 당연히 AI, 차량용 많아요. 근데 일단 글로벌 반도체 시장 규모를 보겠습니다. 특히 AI가 중요한데 AI 반도체는 연평균 24% 2030년까지 명확히 성장하죠. 제가 TAM 많이 말씀드리잖아요. 토탈 어드레서블 마켓, 최대 시장 규모가 커져야 돼요. 무조건. 이게 한계에 온 산업은 더 이상 성장하기가 어렵죠. 근데 AI 뭐 이제 시작이고, 그럼 차량용 반도체는 요즘에 이거 자율주행도 잘 안 되고 성장 끝난 거 아닌가? 둔화된 거 아니야? 이러는데 글로벌 차량용 반도체 시장도 실제 조사를 해보면 여기 자료도 나와 있지만 11.46% 계속 성장해요. 꺾이는 건 아니에요. 속도가 느려서 그렇죠. 그 다음 또 하나의 큰 시장이 이거예요. 사물인터넷. 사물인터넷이 뭐냐면 우리가 AI만 생각하지만 AI를 하기 위해서는 또 사물인터넷도 필요합니다. 각각의 그러니까 자동차 뭐 아니면 이런 마이크, 스마트폰, 냉장고, TV 이게 다 사물이죠. 여기에 인터넷 모드를 이제 통신 모드를 깔아가지고 서로 통신할 수 있게. 여기 AI도 넣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기기끼리 통신하는 거예요. 인간과 기기가 통신하는 것도 있겠지만 기기끼리 서로 주고받는 거죠. 집에 스마트폰 같은 거. 이 시장도 무시 못해 커집니다. AI가 접목되면 더 커지겠죠. 로봇까지 가세를 하니까. 그래서 요거 이제 5G로 하는 거죠. 그래서 5G 기반의 이런 이제 사물 인터넷을 할 수 있는 모듈이 출하량이 무려 연평균 60%가 성장한대요. 그러니까 이것도 무시할 수 없는 거죠. 그리고 북미 모바일 사업 그 회사들이 98%가 5G 관련 투자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북미에. 2025년까지 2000년부터 3천억 달러. 3천억 달러면 우리나라 돈으로 500조 가까이 되거든요. 거의 한 400조, 500조 가까이 되는, 한 400조 되겠네요. 400조 원에 달하는 것 중에 98%가 5G 투자합니다. 북미 모바일 사업에서. 요게 5G예요. 이렇게 쭉 올라오죠. 여기도 이게 디자인 하우스가 이제 반도체를 중간에서 연결해 주는 거예요. 여기에 다 팹리스가 이런 반도체를 요청하는 거예요. 그럼 누가 만들어요? TSMC랑 삼성 파운드리가 만들어 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 해드릴 거는 TSMC부터 해드릴 거예요. 생태계. 그래서 TSMC는 이 VCA라는 생태계가 있어요. 뭐냐면 8개 회사만 있어요. 공식 협력 디자인 하우스를 정해요. TSMC가 정합니다. 이 8개 회사가 공식 파트너예요. 그러니까 인증을 해주는 거죠. 야, 에이징랜드는 우리 TSMC의 가족이야. 이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 중에 에이징랜드가 유일합니다. 원래 여기에 다음 시간에 말씀드릴 AD테크가 옛날엔 있었어요.
근데 AD테크가 TSMC랑 이혼했어요. 이혼한다는 표현 좀 그렇고 결별했죠. 결별하고 삼성으로 가버렸어요, 사실. 근데 아무튼 이제 에이징랜드는 한국 기업으로는 이제 거의 유일하게 TSMC에 요 VCA에 들어가 있습니다. 전 세계 8개밖에 없어요. 그리고 OIP라는 이제 플랫폼이 있는데 이게 TSMC가 구축한 그 플랫폼입니다. 이 플랫폼을 통해서 여기 이걸 이용을 하게 되면 TSMC 생태계를 이용해서 반도체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인공지능 반도체 요 마이크에 들어가는 인공지능 반도체를 내가 만들고 싶은데 TSMC가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이걸 원하면 요 OIP 요걸 이용할 수 있는 거죠. 예. 요 VCA를 이용을 하면 이 8개 회사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면 그래서 지원해 줍니다. 예. 그래서 고객사가 야 너 설계하기 좀 어렵지? 우리가 도와줄게. 이런 거예요. 예. 인프라 제공하고 대신에 TSMC 완전 종속시켜 버리겠죠. 대신에 삼성 쓰지만 TSMC 거 써. TSMC랑만 만들자. 약간 이제 이런 거죠. 예. 그런데 또 설계 회사 입장에서는 야 TSMC가 세계 1인데 이런 걸 제공해 주면 얼마나 좋아요. 편리하고 시간도 비용도 절감할 수 있으니까 서로 이제 윈윈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해주는 회사가 바로 VCA, TSMC의 디자인 하우스다. 그래서 팹리스가 있고 TSMC 얘는 만들어주고 여기서 설계를 해서 보내는데 이 중간에 요 파운드리 업체가 IP도 제공해주고 이제 둘 간에 이제 중간에 딱 껴가지고 되게 열심히 서로 과교 역할을 하면서 대화도 잘 되게 최적의 반도체를 만들게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근데 이렇게 하는 이유가 그럼 TSMC가 다 하면 되는 거 아니냐, 뭐 굳이 디자인 하우스를 왜 만드냐, TSMC가 그냥 직접 자체적인 디자인 하우스 만들어서 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근데 너무 고객이 많아요. 불가능해요. TSMC가 다 대응하기. 그래서 중간에 이거 해주면 좋잖아요. 그죠? 예. 여러분이 만약에 부장님인데, 여러분이 부장님이라고 생각해요. 부장님인데 보고서를 써야 돼요. 근데 저기 이제 사장님께서 지시를 내렸어요. 이렇게 쓰라고. 예. 그럼 부장님 혼자 하면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사장님뿐만 아니라 모든 이제 회사 임원분들이 예를 든 거예요. 갑자기 이거 해와라, 이거 해와라, 막 이 부장님한테 임원들의 요청이 쇄도하고 있어요. 일을 너무 잘해서. 그거 다 할 수 있어요. 그 각각 또 원하는 그 PPT 양식이 다 달라요. 사장님은 이렇게 16대 규로 해와라. 또 저기 상무님은 나는 16대 구는 선호하지 않아. 예, 좀 더 작게 이렇게 해와라. 어떤 분은 한 장에 만들어 와라. 그럼 여러분이 만약 부장님은 어떤 생각이 드시겠어요? 와, 그냥 머리가 깨지는 거죠. 예. 이건 이렇게 해야 되고. 근데 이 중간에 그러니까 같은 팀에 과장님 3분이 계세요. 이 3분이 그걸 딱 받아와 가지고 가공을 해줍니다. 사장님은 이런 걸 원하시니까 제가 데이터 제공해 가지고 이렇게 해드릴 테니까 그 처리할 수 있게 넘겨요. 그 다음에 상무님 거 이렇게 다 분리해 가지고 딱 구격을 만들어서 보고서 쓰기 편하게 딱딱 부장님한테 넘겨줬어요. 그러면 부장님 얼마나 편해요. 편하죠. 이제 거기에 맞게 내가 보고서 완성만 하면 돼요. 그죠? 예. 그런 거예요. 그래서 TSMC가 혼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삼성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중간에 디자인 하우스가 반드시 필요하다. 근데 이제 TSMC가 저는 뭐 삼성이 나중에 이겼으면 좋겠지만 너무 넘사벽이에요. 뭐 이길 수가 없어요, 지금. 지금 공장 수도 TSMC가 17개, 삼성이 9개, 월 생산량이 비교가 안 되죠. 이제 이건 작년에 에이징랜드 그 기업 공개하기 전에 이제 있었던 그 자료를 제가 따온 겁니다. 그래서 올해는 또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근데 이제 작년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2023년 기준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근데 뭐 이거는 우리가 모르는 건 아니죠. 당연히 뭐 TSMC가 삼성보다는 훨씬 더 높은 경쟁력을 갖고 있다는 거, 설비도 많고. 그 TSMC의 VCA 매출액 보세요. 어마어마하죠. 지금 1조가 넘었을 거예요. 여기 GUC라는 회사 22년 기준이고, 그 주요 고객사 뭐 웬만한 회사는 다 있습니다. 근데 파운드리 점유율을 보면 작년 3분기 기준으로 TSMC가 57.99, 삼성이 2등이에요. 근데 7나노 이하 3단 여기만 놓고 비교하면 이게 중요하잖아요. TSMC가 무려 90%. 그냥 상대가 안 되죠.
그러니까 삼성의 숙제는 저 7나노 이하에서 TSMC를 쫓아가야 돼요. 인력도 삼성 파운드리의 4배나 된다고 합니다. 영업이익은 삼성 파운드리가 적자 났어요, 작년에. TSMC는 38.6조를 벌었어요. 얼마나 지금 이게 1등과 2등의 차이가 너무 심하죠. 1등이 38조 6조를 벌었는데 2등은 적자예요. 1등과 2등이 그냥 1, 2등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도 이제 저런 수치를 보고 너무 놀란 거예요. 예. 아, 삼성 잘 했으면 좋겠지만 현실은 참 쉽지 않구나. 예. 그리고 경쟁력 보면 이제 공정 분포도 81개, 36개. 이건 좁혀질 거예요. 점점 시간이 가면. 삼성의 기술력도 올라오니까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대표적인 대만 TSMC의 주요 그 VCA 파운드리 디자인 하우스 8개 중에 가장 대표 회사가 GUC입니다. 대표 기업이고 원래 매출 1위였거든요. 이쪽에서 2위로 밀려났어요. 이따 설명드릴 한 기업 때문에. TSMC가 지분 갖고 있고요. 800명 제일 많고, 그 다음에 TSMC가 큰 회사 거는 TSMC가 직접 하거든요. 근데 이 빅테크 제외하고는 GUC가 많이 담당을 해요. 중간에 디자인 하우스를. 5나노 이하 비중이 31%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 회사가 요즘에 떠오릅니다. R칩, ALCHI치. 이 R칩인데 이 회사가 지금 요즘에 급격히 떠오르고 있어요. 뭐냐면 이게 제가 R칩 한번 거기 홈페이지 들어가 봤거든요. 그래서 IR 자료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TSMC VCA 대표 파트너인데 매출 1위로 올라섰고 7나노 이하 있죠. 선당 공정 비중이 무려 89%. 어마어마합니다. 주로 어디냐면 AI랑 고성능 컴퓨터. 한마디로 AI 시대의 진짜 수혜 기업이에요. 이 R칩이 오히려 GUC보다. 그래서 아마존의 인퍼런시아라는 추론용 칩 있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주문용 반도체. 아마존도 한다 그랬죠. 이게 클라우드에 들어가는 건데 인퍼런시아 칩을 이 회사가 중간에 디자인 하우스로 해주는 거죠. 예. 중간다리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아마존. 예. 매출액이 1.33조 찍었습니다. 이게 보면 AI나 고성능 컴퓨터 비중이에요. 어마어마하죠. 그 다음에 7나노가 94까지 갔어요. 이게 2024년도 기준입니다. 이거는 24년 이게 올해 아마 추정일 거예요. 그래서 예, 아마존의 칩도 만들어줄 정도로 엄청난 지금 경쟁력을 만들어준다면 이제 중간에 디자인 하우스 해주는 거죠. 600명의 그 인력을 인력은 조금 적지만 600명 정도 갖고 있고요. 예, 그래서 특히 TSMC랑의 관계도 굉장히 돈독하고 AI용이 많다는 게 굉장히 특징적인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제 ARM이 이제 AI 칩도 직접 만든다고 했거든요. 근데 여기 아마 만들어주는 거는 TSMC가 만들어줄 것 같아요. 그래서 ARM이 2025년 봄까지 AI 칩 시제품을 출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재팬 이코노믹 뉴스로 좀 알려져 있는데 AI 칩 사업부 신설을 하고요. AI 칩은 TSMC 통해서 25년 가을부터 대규모 양산을 시작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80조에서 100조 사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ARM은 아까 제가 레고 블록 만드는 회사가 아예 그냥 우리가 레고로 다 만들어 줄게 집까지 이거예요. 이것까지 하겠다는 겁니다. 대신에 그러니까 설계도까지 만들겠다는 얘기예요. 만들어주는 거는 이제 최종 완성품 TSMC가 하겠지만 그래서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손정희 회장이 AI 데이터 센터까지 구축을 하겠다. 네, 거기에 자기네 ARM의 칩을 쓰겠다는 겁니다. ARM이 만든 칩을. 그러면 이거는 파운드리랑 디자인 하우스는 또 좋죠. 고객사가 또 생기는 거예요. 네, 또 좋은 거죠. 그래서 요즘에 이제 네이버 때문에 좀 그쵸. 저도 이제 한국 사람이니까 당연히 좀 별로 감정은 안 좋습니다. 네이버 라인 지분 매각 뭐 이런 거 일본 정부가 자꾸 이제 강제를 하려고 하니까. 네, 뭐 여기서 제가 그 얘기를 할 건 아니고 다만 어쨌든 이제 손정희 회장의 이 ARM이라는 이제 회사도 어쨌든 AI 칩을 직접 이제 만들겠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 애플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도 AI 하거든. 예, 그죠? 예. 하고 있고 아까 설명드렸죠. 그래서 애플도 6월 10일 날 요 M4 칩과 AI 요건데 요게
이미 NPU가 들어가 있고 이번에 새로 발표한 M4 칩에 아이패드에 들어간 칩이에요. 거기에 초당 38조 번 연산하는 NPU가 들어가 있고 뉴스가 나왔는데 블룸버그 통해서 애플의 그 아이폰에 챗 GPT를 넣겠대요. 이건 확정된 건 아니에요. 근데 아이폰에도 이게 들어간다면 AI는 점점 더 추론 시장이 커지겠죠. 맞춤형 반도체가 점점 더 애플까지 이제 더 수요가 늘면서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자인하우스 정말 전반에 대해서 좀 길었지만 어떻게 좀 이게 정리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왜 중요한지를 제가 좀 설명드리려고 많이 말씀드렸고, 그래서 일단 오늘 일부 시간에 이제 마지막은 기업을 또 해야 되니까 에이징랜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는 에이징랜드고 다음 이번 주 아마 토요일은 AD테크 설명해 드릴게요. 그래서 TSMC의 국내 유일한 공식 협력사고 고객사의 뭐 아까 설명 다 해드렸고요. 그래서 이건 아마 이해하기 쉬우실 거예요. 연평균 91.5% 매출 성장이 일어났고 단순 디자인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턴키, 턴키 방식으로 다 중간에서 다리 역할만 하는 건 아니다. 그리고 ARM의 ADP라고 디자인 파트너, 그러니까 ARM의 또 공식적인 파트너예요. 그래서 이 TSMC의 파트너이면서도 ARM의 파트너가 된 거죠. 그리고 이 IP, 이 설계자산 비즈니스, 그러니까 ARM이 하고 있는 이 비즈니스 추진하기 위해서 아크칩스에 투자도 했다고 합니다. 아크칩스는 다양한 반도체 시스템에 필요한 IP를 개발한 기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TSMC 파운드를 이용한 그런 또 사업을 좀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또 미국 시장 진출도 에이징랜드는 준비 중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TSMC랑 그냥 같이 간다고 보시면 돼요. 아, 나는 TSMC가 이렇게 파운드에 성장하니까 뭐 삼성보단 난 TSMC가 낫지. 이러면 뭐 에이징랜드가 더 답일 수도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대신에 이제 TSMC는 지금 너무 잘하고 있으니까 더 좋아질 수 있겠냐. 요거는 좀 또 고민은 되는 거죠. 그리고 아까 설명드린 뭐 그런 내용들입니다. 국내 유일의 TSMC의 VCA이고 그 ARM 있죠. ARM에 IP를 도입하고자 싶은 팹리스 고객사한테 ARM의 또 파트너니까 제공해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TSMC랑 ARM의 손을 잡고 싶은 혹시 반도체 설계회사 계세요? 이러면 이제 에이징랜드 찾아가면 돼요. 저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스펙인 서비스, 월드 매직 TM 뭐 이런 것들도 거기 이제 전자공시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고, 그래서 뭐 여러 IP들을 검토해가지고 이게 반도체가 어떻게 설계되는지 뭐 그런 것들도 미리 다 제공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 고객이 설계 회사가 최대한 설계를 편하게 할 수 있게 실수 없이 그런 것들을 다 도와주겠다. 그리고 설계 자동화까지. 그럼 6배 비용 절감 효과가 또 있대요. 비용을 낮춰주고 개발 기간도 단축시켜주는 이런 기술들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건 턴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디자인 하우스가 할 수 있는 모든 영역에서 다 해줘요. 중간 다리 역할만 하는 게 아니라 그런 것도 해주고, 그리고 전방산업별 매출 비중은 제가 에이징랜드를 이제 공부하다가 좀 느낀 게 꼭 TSMC만이 아니라서 뭘 보면 AI 비중이 많이 늘어났어요. 실제. 여러분 보시겠어요? 지금 에이징랜드가 보시면 매출 비중이 AI가 47.6%가 됩니다. 많이 늘어났죠. 원래는 저기 5G가 좀 많았던 걸로 제 기억이 나거든요. 5G 여기. IoT 아까 사물인턴 이쪽이 있었는데 어느새 AI가 작년 말 기준입니다. 요거는 작년 3분기 기준이고 요거밖에 자료가 없어가지고, 근데 최근에 이제 전자공시 찾아가지고 나온 걸 이제 업데이트 해봤더니 AI 비중이 47.6으로 한마디로 AI 쪽에 대한 반도체 비중이 늘어나면 수혜를 실제 받을 수 있는 이제 그런 포트폴리오를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방산업의 AI 반도체 뭐 연평균 24%, 국내 기업 중에 사피온이라고 있거든요. 근데 이 회사가 에이징랜드 통해서 반도체 개발을 이제 한마디로 사피온이 이제 에이징랜드에 디자인 하우스를 맡기고 요걸 TSMC가 만들어 주겠죠. 차량용 반도체도 비중은 그렇게 높지 않지만
연평균 11.46%. 또 메모리 컨트롤러도 해요. 메모리 반도체가 제대로 데이터를 잘 뽑아서 쓸 수 있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도서관 사서 같은 역할이죠. 책을 이제 제대로 뽑아내야 되니까 빠른 시간 안에 도서관 사서분들은 잘 아시잖아요. 책이 어디 있는지. 그런 사업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5G 요 시장이 앞으로는 저는 커질 거라고 봐요. 왜냐면 AI랑 맞물려서 모든 게 다 초고속 통신망으로 다 진짜 다 연결이 돼 있어야지 클라우드 통해서 AI를 실제 제대로 구현할 수가 있거든요. 더 빠른 속도로. 그래서 이 통신용 칩이죠. RF 칩. 근데 북미 시장에서 이게 이런 사업이 지금 커지고 있거든요. 투자를 많이 하니까. 그래서 아까 보여드린 거 그대로 그 서두에 보여드린 거 있잖아요. 북미 모바일 사업이 3천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4,400조 투자를 하는데 5G 투자 비중이 98%다. 이제 그걸 제가 글로 다시 한번 좀 써본 내용 요약한 거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선단 공정 비중이 높아지고 있고요. 레거시 공정 비중이 22년까지 높았어요. 그러니까 옛날 공정 비중이 에이징랜드도 22년에 80%가 됐어요. 근데 지금 보세요. 내년엔 바뀝니다. 선단 공정이 76까지 올라와요. 그죠? 그래서 완전히 뒤바뀌어요. 선단 공정으로 넘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공정별로 보면 23년 이건 2분기까지인데 어쨌든 12나노 이하가 이미 시작됐어요. 턴키 비중이 훨씬 높죠. 턴키가 한 번에 다 해주는 거. 그래서 이익률도 올라올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주요 스케줄이라고 합니다. AI 메모리 디스플레이 차량용 요 디자인 하우스 역할을 해주는 그 개발과 양산 스케줄이에요. 여기가 개발 끝나면 양산. 여기서부터 누적으로 매출 발생해요. 로열티 받으니까. 이런 것들이 대기돼 있다. 아마 X사가 사피온일 거예요, 아마. 그래서 이 에이징랜드의 이런 스케줄도 한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1시간이 지금 넘는 시간 동안 이게 사실 에이징랜드 얘기만 한 게 아니라 전반에 이제 AI부터 왜 그 주문형 반도체 시장이 열렸고 또 거기에 그 파운드리 또 디자인 하우스가 왜 중요한지 그거 설명하다 보니까 너무 좀 시간이 오래 걸렸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은 제가 2부 시간은 이제 AD테크 삼성 얘기랑 삼성 파운드리 또 그 ARM의 얘기랑 그리고 그러니까 삼성, ARM, AD테크 요 세 개를 또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이번 주 토요일 날 또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제 오늘 좀 석가탄신일인데 여러분들 또 잘 그 휴일 잘 쉬었으면 좋겠고 또 다음 시간에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좋은 공부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